남현이를 보고 돈을 준 거예요. 피해자들은 솔직히. 남현이 사주를 전체적으로 보면 남현이는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순행하는 사주가 아니라 역행하는 사주예요. 그래서 달력을 거꾸로 돌려서 날짜를 다시 잡아야 돼요. 이 사주에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딱 보면 이제 이 사주는 무토예요. 그럼 어떻게도 보면은 쉽게 말해서 전총조한테는 이 무술 이게 사실 굉장히 나쁜 거거든요. 근데 악연이겠죠. 이 무술을 갖고 있었는데 왜냐면 또 신금을 또 갖고 있으니까 이 금이 아까 신금이 반지가 하나 있으면 힘이 생기거든. 그래서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사주에서는 크게 봤을 때는 이 신금이 3개나 있어요. 이 금이 많은 사주들은 특징이 뭐냐면 금이라는 거는 우리 인체선 대장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남자로 태어났으면 엄청난 정력가예요. 또 임신도 되게 잘 되고. 금이라는 거는 대장에서 하는 일이 토라는 거는 음식을 잘 먹고 이 무술이라는 거는 위의 기운도 센 거예요. 위산이 많이 나오니까 예를 들어서 소화력도 좋고 그 다음에 금이 많다는 거는 금이라는 건 대장에서 호르몬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지구력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펜싱 선수로 성공을 했던 거예요. 끊임없이 한마디로 연습벌레예요. 또 무술 괴강이라는 거는 뭐냐면 가만히 이렇게 앉아있으면 남을 지배하고 카리스마가 있어. 거기에 칼을 줘줬으니까 물이 들어올 때 굉장히 대운이 좋았기 때문에 은메달도 따고 스타가 된 거예요. 이 사주는 실 없어도 풀 수가 있는 사주예요. 왜냐하면 이 무술이라는 거는 이 아까 전창조 사주는 월에는 무술이 있었잖아. 이 사주는 본인이 무토야. 그러니까 산이야 본인이 이렇게. 그럼 아까 이 무토라는 거는 굉장히 뜨거운 정화를 지난 뜨거운 열기를 지닌 땅이에요. 거기에 이 정화는 지열을 얘기하는 거야. 햇볕, 이 병화는 예를 들어서 햇볕을 얘기하는 거고 이 정화는 땅의 열을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이 술통에 있는 정화가 천간에 또 이 천간에 투출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땅이 아주 뜨거운 거야. 아주 뜨거워. 가을이라도. 계절적으로 보통 이런 사주가 풀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저도 처음에는 금이 가을이니까 이거는 이제 서리로 보면 햇볕이 있어야 용신으로 삼을까? 이렇게 했지만 아니에요. 그건 틀린 거예요. 여기서 이게 약점이 있는 거야. 이 무술일주가 굉장히 풀기가 힘든 게 이 월이 서리가 잔뜩 앉아 있어. 예를 들어서 이 유금이라는 거는 계절적으로 보면은 흰 구름에서 먹구름으로 가는 한마디로 태양을 가리고 서리를 앉게 하는 그런 기운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 무술일 때는 한마디로 이 술중에 있는 한마디로 정화가 있어. 그러니까 지열이 많은데 또 정화가 투출이 되기 때문에 아주 뜨거운 땅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슬로 보면 식혀주니까 좋은 땅 아니야. 왜 그러냐면 이 무술 정화가 있기 때문에 이 신금은 칼로 보는 거예요. 철분. 이 술토에는 신금도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이 신금이라는 건 이 땅 속에 철분이 많은 거야. 철분도 많고 열도 많고 뜨거운 땅이다 이렇게 보시면 거기에 이 햇볕은 지열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 땅이 본인에 해당하는 거, 형제간에 해당하는 거고 친구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땅 속에 있는 지열, 정화가 본인한테는 엄마예요. 문서고 공부다. 그 다음에 날카로운 칼. 이거는 못으로 보는 거야 한마디로. 뜨거운 땅에 못이 이렇게 꽂혀 있는 거예요. 칼이 꽂혀 있다. 그러면 이 뜨거운 땅에 칼이 있으면 나무가 자랄 아주 못 쓰는 땅이에요. 못 쓸 땅. 한마디로 이 나무가 자랄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나무가 본인한테는 남편이에요. 남편, 남자, 직업, 명예, 자존심. 명예욕이 굉장히 강하고 이 나무가 나한테 필요한 거야. 어쨌든 이 고초를 이기려면 내가 나무가 있어야 되니까 그 나무에 뿌리를 내려야 되니까. 근데 본인 입장에서는 남자가 어때요? 필요하고 있으니까 도움이 되는 거야. 어쨌든 근데 남편 입장에서는 친구나 남자일 때는 별 상관이 없어요. 혼인신고가 되면 이 나무가 생기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 나무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 뜨거운 땅하고 이 고철더미에서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결혼하자마자 남자는 완전히 다치거나 망하거나 완전 무능력해진다 이 말이에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첫 결혼 애 아버지가 아마 사이클 선수로 알고 있는데 무능력해졌을 거예요. 몇 년 살다 보면 무능력해지거든. 남편이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 나무가 자꾸 죽으면 나한테 필요한 게 시들시들해지고 나한테 도움이 안 돼. 그럼 갈아버리고 싶겠죠? 그래서 이런 사주는 애 낳고 이혼하는 사주예요. 100%. 이혼하고 사별하거나 아니면 이혼하는 사주. 왜냐하면 이 금이 본인한테는 자식이에요. 날카로운 칼이 사업체고 진로고 표현이라 말. 그러면 자식을 낳게 되면 이 나무가 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사주는 이제 오리지널 괴강의 식신상관격의 사주다. 남을 죽이는 상관 관을 깨버린다 이 말. 그러니까 전창조하고는
같은 동성 여자나 이럴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혼인한다고 발표하면 이제 나무가 된 거죠. 그럼 이 땅에서 자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깜빵하는 거고. 남현이는 과연 어떻게 될까? 이 남현이는 어쨌든 이사주에서는 또 비가 물이 있어야 나무가 자랄 거 아니에요. 이 물은 재물에 해당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런 사주는 아버지가 필요하지만 아버지가 뜨거운 땅에서 이 고철이 있으면 물이 들어오면 농물이 되겠죠. 본인한테는 돈이 들어오지만 아버지하고는 인연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주를 보면 육친관계를 다 볼 수 있으니까. 그럼 아버지는 농물이 되니까 인연이 없어질 거고 돈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겠죠. 본인은 뭐 말하기는 뭐 난 돈 욕심 하나도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욕심이 굉장히 많은 사주예요. 왜냐면 물이 있어야 나무가 자라니까. 뭐 피해자들한테 뭐 벤츄린이 뭐 이렇게 돈 다 이렇게 갚겠다는 얘기 안 하잖아. 그죠? 갚겠다는 얘기 안 해요. 이 사람이 그냥 나한테 준 거다. 다 가져가라 그랬다. 이 사람 보고 가져가라 그랬지 피해자 준다는 얘기는 안 해요. 왜? 돈에 대한 욕심이? 제가 볼 때는 벤츄리 같은 것도 팔 가능성이 많아요. 어쨌든 현금 확보를 해야 되니까. 그럼 억울한 거는 어쨌든 피해자겠죠. 이런 경우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옛날 그 옵티머스 할 때도 그 야권 인사들이 거기 가서 막 강연하고 그랬었죠. 누군지 제가 방송 보면 알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야권에 계신 분들이 거기에 투자를 많이 했어. 그 돈 다 날렸잖아, 사기로.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전창조를 보고 돈을 준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 남현이를 보고 돈을 준 거예요, 피해자들은 솔직히. 근데 남현이는 그거를 돈이 나한테는 너무 욕심이 나고 자기 돈은 이런 10원 한 푼 안 쓰는 스타일이에요. 피해자한테 주겠어요? 뭐 피해 금액이 20억, 30억인데 그거 다 주게 되면 엄마 집도 팔고 다 팔아야 돼. 그리고 그동안 쉽게 말해서 전창조는 아마 내가 추정하기는 다 줬을 거예요, 거의. 자기가 먹고 쓰고 뭐 호텔 가서 뭐 1박에 1200만 원짜리 호텔 숙박을 하고 얼마나 호화스럽게 살았겠어. 눈에 들려고. 넌 내 여자야. 나만 사랑해. 뭐 다 해줬을 거라. 얼마든지 너만 있으면 내가 사기칠 수 있어. 근데 전현희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벤츄린이 뭐 카드값 갚아주고 대출 뭐 1억 4천인가 얼마인가 갚아주고 동생한테 500만 원씩 주고 그럼 전현희도 지금 뭐 명품 받고 뭐 이런 건 다 팔아봐야 이제 돈 안 될 거고 또 뭐 벤츄리도 이제 중고차 되게 되면 뭐 거의 반값 될 거고 근데 2, 30억을 어떻게 줘? 못 주는 거예요. 피해자는 불쌍한 거지. 근데 그 피해자는 얘를 보고 준 게 아니라 남현이를 보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사기꾼들은 유명인들을 이렇게 이용을 잘해요. 그래서 뭐 대규모 펀드, 뭐 옵티머스라든지 뭐 이런데 다 보면은 유명인들이 다 강사로 나가서 홍보를 했던 거예요. 근데 유명인들은 그 강사라고 돈 꿀꺽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기꾼만 깜빵 가는 거예요. 그 상황이랑 똑같은 거예요. 얘를 보고 준 거예요. 남현이를 보고. 근데 운을 보면 어떠냐? 그럼 이사주에서는 어쨌든 쉽게 말해서 금이 많다는 거는 금이라는 건 토는 이제 우리 인체에서는 위장에 해당하는 거고 피부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술토는 이 충을 받으면 자꾸 트러블이 생기거든. 그래서 피부 트러블이 좀 있을 거고 위에서는 위산이 많이 나오니까 소화는 잘 되고 또 좋은 음식 많이 먹었을 거예요. 그 돈 가지고. 거기에 이제 이 금은 대장에서 완전히 분해시켜서 호르몬을 많이 만들어내는 사주야. 그럼 남자 같으면은 한마디로 이 정도 금이면 병강세 사주예요. 여자는 제가 뭐 알아도 제가 방송이라 얘기를 못하는데 웬만한 남자로 인해서 만족은 못한다. 쉽게 해서 이 나이에 이렇게 금이 많으면 오르가즘을 한 10번 정도 오를 수 있는 그런 사주예요. 그러면 이 사주에서 과거를 보면 쉽게 하면 37 전에는 물이 들어왔었어요. 그럼 비도 오고 강물도 와서 이 금을 다 씻어내니까 나무가 막 자라니까 돈도 들어오고 명예도 올라오고 금메달 땄다 그런 거야. 그다음 27 전에 해수도 들어왔어. 그래서 스타가 된 거예요. 지금 현재가 제일 중요하겠죠. 지금 현재는 신축이에요. 신축에서 이 축 중에 있는 기토다 이렇게 보시면 돼. 땅이다. 그러면 아까 제가 축수미 삼형살 얘기했죠. 이 축술형 삼형에 걸려요. 그래서 지금 관제수에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축술 삼형. 이게 언제까지냐면 46가지 땅이면 3년이 남았어요 아직. 근데 이 축술형을 하는데 이 3회에 걸린 이 자리가 어디 자리냐? 배우자 자리예요. 그래서 혼인신고 발표하고 혼인한다 하고 발표하고 나무가 딱 생기자마자 이 부부 자리가 깨지니까 이별을 하면서 관제가 생기는 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한 3년은 지속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또 좀 궁금하신 부분이 있죠. 근데 어떤 이렇게 벤츄리도 받고 올해 되게 명품도 받고 SNS 올리고 이유가 있어요. 올해 오늘 보면 이 사주에서도 을묘야, 계묘야, 피가 왔던 거예요. 20%. 그럼 이 비는 본인한테는 재물운에 해당하는 거야. 또 나무는 이 남자로 인해서 내가 20% 이익을 보는 운이야. 근데 60%가 축술 및 사명에 걸리니까 거덜나게 생겼다. 한마디로 관제까지 생긴다. 그러면 내년이 되게 궁금하겠죠. 어쨌든 판결이 내년에 이제 판결이 날 거니까. 내년엔 갑진년이에요. 이 진토 때 아마 구속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면 진술충하니까 이건 부부자리를 깨고, 진유합금 하니까 고철이 많아져서 남을 죽이니까 명예손상이 되고, 축술 사명에 걸리면 거의 깜빵에 가요. 피하지는 못할 것 같다. 제가 볼 때.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손님이 나한테 찾아왔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이 축술, 이 사명을 풀려고 그러면 사주에서 이 해수나 자수를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이 땅이 진정이 돼. 이 해수는 쉽게 말해서 강물이고, 자수는 강물하고 핏물이 와. 그러면 이 땅이 지진이 나는 걸 어때요? 비가 오거나 강물이 되면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풍수학적으로 쉽게 말해서 왜 그냐면 이번 달이 최악이에요. 이번 달은 보세요. 10월 아까 8일부터 19일부터 이 술토가 들어온다 그랬죠. 이 술토가 들어와서 축술 사명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관제수에 지금 걸려있는 거예요. 법정 문제. 끊임없이 고소, 고발, 또 조사도 받을 거예요. 이렇게 사명이 걸리게. 또 깜빵에도 가고. 이 사명에 걸려있는데 이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은 해수, 자수, 천간의 임수, 계수, 이 네 가지 기운을 얻을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이 기운을 얻는 방법은 일단 물이 사주에 내가 없어. 이렇게 사명에 걸리게 되면 비가 와서 땅을 진정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 나무가 자라나서 명예도 되고 돈도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이 물은 자연에서 기운을 얻는 건 색깔로는 검정색이에요. 근데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머리 쪽하고 단전 쪽이야. 그러면 검정색 모자를 쓴다든지 팬티를 검정색 팬티를 입으면 돼. 그러면 3% 정도 이 사명을 피할 수가 있어. 그 다음에 또 이 물이 많은 남자하고 결혼하면 돼. 그럼 이 사명을 피해갈 수 있어. 왜냐면 음양 조화가 가장 큰 거예요. 돈 안 드는 방법 중에서. 재료도 안 들어. 왜냐면 내가 물이 필요해. 그럼 이 남자가 물이 굉장히 많은 남자야. 해자, 임계를 갖고 있고 해자를 갖고 있어. 그래서 단 2개만 갖고 있어도 부부관계하면 이 축수를 피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건 피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물이 필요하면 물을 많이 먹으면 되고, 반신욕하면 되고, 또 수영장 가면 되고, 또 강가나 바닷가 가서 기를 흡수하는 방법은 코예요. 바닷가 가서 아니면 샤워기 틀어놓고 코로 해서 코로 내셔야 돼. 그래야 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사우나 탕에 들어가서 하고 코로 내쉬는 거. 이게 기 받는 방법이에요. 무조건 강가 간다 해서 기가 많이 들어오진 않아요. 코로 그래야 몸 깊숙이 단전까지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제일 사명을 깰 수 있는 거는 옛날부터 계수나 임수의 기를 받는 한자가 있어요. 그걸로 기 받는 어떤 경명주사라든지 기 받는 돌이 있어. 그걸로 이 네 자를 써가지고 본인 몸이 지니면 이 사명이 풀려요. 제 경험으로. 왜냐면 그건 70%에서 80% 기를 흡수할 수가 있거든. 그러면서 단전에 이렇게 해놓고 코로 하게 되면 나쁜 일이 없어져요. 왜냐면 이 수 기운을 확 빨아들일 수 있거든. 그런 방법이 있어. 제가 볼 때는 제가 원래는 이제 정치인들 사주를 제가 주로 풀었는데 요즘 이 남현이 하고 이제 전창조 이게 너무 막 이제 이슈가 커지니까 제가 좀 또 레즈비언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봤어요. 이렇게 사주를 특성을 되게 잘 알아. 저보다 아마 레즈비언에 대해서 왜냐면 이 레즈비언들도 딴 데 가서는 거짓말 되게 잘해. 이 철학과 나서는 거짓말. 그러니까 솔직하게 자기 심정 이런 걸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보다 이 레즈비언에 대해서 성향을 잘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제 방송을 보면 이 사건이 왜 이렇게 됐나? 왜 이렇게 불거졌나?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제가 방송을 이렇게 했더라도 나는 이런 부분이 맞는 것 같아. 그다음에 나하고 또 좀 안 맞는 것 같아. 이건 본인들 다 방송을 보고 다 생각은 다 틀려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좀 재밌으라고 제가 레즈비언에 대해서 성향을 잘 알기 때문에 오늘 재밌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